저희 세 분 착석 전에 앞에 봐주시고 한번 인사 책상 앞에서 앞에 봐주시고 같이 인사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개봉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 소감 한 말씀씩 먼저 처음으로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세영 감독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슬라이드 스럼 뮤트를 연출한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 영화를 저희는 거의 1년 넘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드디어 극장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아직 감은 시간 나지도 않고 너무 기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슬라이드 스럼 뮤트에서 우신 역을 맡게 된 우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지금 짧게나마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믿기지 않은 현장에 와 있는 느낌이고요. 네, 아무튼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슬라이드 스럼 뮤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슬라이드 스럼 뮤트에서 시은 역할을 맡은 정혜린입니다.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촬영하는 동안 정말 즐겁게 촬영했고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오늘 재밌는 시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일단 제가 이 에세이를 쓰게 됐었던 일들은, 처음에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냥 저의 자전적인 스토리들을 조금 담아서 한 10페이지 정도 안 되게 글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또 감독님이나 제가 뭔가를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을 때 저란 사람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감독님 처음 뵀을 때 이제 그 얘기를 구구절절 먼저 하는 것보다 먼저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자료와, 두 번째로는 저와 함께 같이 작업을 했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초안을 썼을 때 그 초안도 드리고,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더 보강을 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맡아서 해서 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정확히 한 1년 전쯤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라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생각해보면 군대 들어가고 제가 한 상병 달 때 즈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세계관 확장에서 영화라는 컨텐츠를 좀 선택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다음 앨범의 키워드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겠지만, 제가 다음 앨범에서 가지고 있는 통관하는 단어가 반항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관통하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항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좀 긍정적인 반항심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왜 영화는 조금 모든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어렵게, 제가 느꼈을 때 좀 너무 뭔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번에 17곡이라는 좀 큰 정규 앨범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뮤직비디오나 좀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하나로만 소비되는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또 이거에 대한 세계관, 뭐 그때 당시 제가 구상을 했던 거는 아예 독단적으로 영화대로 재밌었으면 좋겠고, 정규 앨범대로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예 각자의 다른 세계관 속에서 뭔가 하나에 이어지는 주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확장이 될 수 있고 이어지지만 다른 평행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뭔가 어떤 지점을 선택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먼저 보고, 시간적으로 현실에 살고 있는 저희가 봤을 때 영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정규 앨범, 콘서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달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게 하나씩 이해가 될 수 있는 흐름을 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영화라는 걸 통해서 먼저 긴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정규에 대한 걸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러니까 저희 모두 다 느낀 거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주받은 키워드가 이제 대문에 있는 키워드였다면 그 아래에 있는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는 이 속도감, 질주하는 이 감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쉴 틈 없이 끊임없이 달리고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BPM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반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까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방식이 되게 많았어요. 엄청 컬트적인 이제 요소들로 또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컬트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린 걸로도 써보고, 그래서 그때 군대에 계셨는데 계속 소통하면서 영화의 이 톤 앤 매너라든가 이런 걸 같이 호흡 맞춰 나가면서 계속 디벨롭을 했고요. 기획 의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저주받은 기타가 이제 저희 그 주인공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기타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 맥거핀을 가지고 영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이제 되게 장르적인 문법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영 감독님이랑 전에도 몇 번 촬영한 적이 있어서 시나리오보다 세영 감독님의 작품 특징상 그 화면으로 뭔가 이렇게 카메라로 담는 그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감각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봐서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아, 이 영화 되게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시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진의 친누나로 나오는데 같은 꿈을 꾸고 있다가 이제 동생이 먼저 이렇게 좋은 길을 걷게 되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래도 내 동생이긴 하지만 조금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아예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영화를 봤을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시은의 마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딱 단편적으로만 나오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나리오라는 거를 살면서 처음 만져봐서, 거의 저를 위한 시나리오라는 걸 처음 만져봐서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집에 첫 번째 받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를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크게 정말 내가 하는 시점을 생각지도 못했고, 심지어 뭔가 기회가 같이 참여를 해서 영화까지 찍고 난 현재가 지금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좀 뭔가 모르겠어요. 신기한 감정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영화를 이제 찍게 된다고 했고 나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글을 읽으면서 내 글이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글을 썼을 때 역할을 나누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역할을 나눠 쓴다기보다 그냥 이런 느낌의 그 스토리였으면 어떨까요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 그게 캐릭터가 생기고 그 안에서 대사가 생기고 어떤 뭔가 감정과 여러 가지 흐름이 생기면서 이게 내 글이었다라는 게 되게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과 했을 때 저는 연기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아린 배우님께서는 이제 감독님과 몇 번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도 잘 아신 것처럼 저도 감독님의 작품을 봤지만 반대로 저는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감독님께 그냥 완전 몸을 맡기고 믿고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촬영날 아침에 도착하면 감독님한테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독님만 믿겠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밝히고 좀 의지한 채로 촬영을 많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진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질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 스트롬 뮤트는 우즈라는 아티스트를 만약에 표현한다고 했을 때 완전 다른 평행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인지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저주받은 기타 같은 매개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욕망이라는 거를
항상 관리하자 주의여서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저도 이제 매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예술가의 뭔가 스토리들을 들었을 때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니 세븐스 클럽처럼 뭔가 27살에 좀 삶을 이제 마감하시는 정말 젊은 아티스트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굉장한 질문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특히 제가 27살 됐을 때 나 정말 천재였다면 내가 천재라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27살에 혹시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그런 과감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란 사람한테는 그런 욕망을 실현시킬 만한 것들은 어쨌든 살면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그리는 저의 뭔가 모습은 저의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뚜렷한 그림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형태로 말할 수 없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냥 어떤 아티스트가 앨범을 낸다 혹은 어떤 프로젝트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보다는 예측할 수 없고 궁금했으면 좋겠고 언제나처럼 물음표 같은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보여주는 형태가 재미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들은 퀄리티가 있으면서 그 형태에서도 흐름에서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걸 꿈꾸며 매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치 감독님도 있었고 폭죽 감독님도 있었고 그 뭐냐면요 그 카메라 앞에 누워서 토치로 화면 앞에 있는 공기를 이제 오염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화면 안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토치 감독님, 폭죽 감독님이 계셨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저주받은 기타가 이제 큰 키워드다 보니 이 기타의 시간, 역사 그리고 이 우진의 마음 혹은 이런 질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화면을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오염시켜 보자라는 생각에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렌즈 앞에다가 써야 됐고 렌즈까지 이제 조금씩 타버리고 녹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 또 제가 연기를 제가 점수를 매기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에게 객관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좀 인용해서 한 10점 중에 한 5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은 제가 뭔가 연기를 판단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플러스 시작했다는 또 기특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사실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정규 앨범에 대한 키워드가 반항이라는 게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걸 기획할 때 즈음에 물론 저란 사람이 해야 될 생각도 아니고 저란 사람이 굳이 가져야 될 생각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이긴 하지만 극장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사를 접하면서. 그래서 뭐 저로 인한 혹은 저를 사랑해주는 팬분들로 인한 좀 더 극장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저도 극장을 뭐 요즘엔 또 스케줄이 많아서 자주 찾지는 못했지만 극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극장 개봉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승현님과 전혀 접점이 없다가 이제 시나리오 보고 작업하면서 이제 처음 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승현님이 걸어오신 이 역사를 쭉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걸어오신 길들이. 그래서 내심 정말 멋진 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봤는데 그냥 왜 다들 좋아하시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사실 이제 처음 연기해 보시는데 너무 잘 꺼내 주셔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처음이라 되게 뚝딱대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정말 즐겁게 그냥 원래 하시던 것처럼 계속 해주셨고, 현장에서도 진짜 저희가 막 뭐 현장도 열악하고 그랬을 텐데 계속 파이팅이 넘치셔서 저도 오히려 더 힘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제가 여태 이제 이 영화 전까지 영화 찍어온 방식이 현장에서의 즉흥성이나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 앞에 서는 그리고 뒤에 서는 사람들과의 이제 분위기 그리고 이 호흡에 완전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본보다는 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반응하고 최대한 온전히 담으려고 하는데 힘을 쓰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즉흥적이셨고 저보다 더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훨씬 더 이 영화의 중심 이 기운에 완전히 몸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의 각본대로 나왔다기보다는 배우님이 제안을 해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시도를 해볼까 저런 시도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대화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 생겨난 장면들도 많고 방향성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했습니다. 저도 네 전혀 긴장감 그러니까 불편한 긴장감도 없이 온전히 실험을 다양하게 하고 다양한 질감과 감정과 연기와 장면들을 만들 수 있는 현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 이거다 저거다라고 규정을 하기보다는 저희 모두 다 같이 최대한 즐겁고 재밌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이제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자는 의도로 시작을 해서 이제 팬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다양한 분들 이제 뭐 그냥 동네 산책하다가 극장 들어갔는데 이 영화가 끌려서 들어가서 보게 된 분들 관객을 엄청나게 이렇게 선별을 하거나 선정을 해서 찍었다는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영화 배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영화의 이야기가 시나리오가 나오기 이전부터 우주님이 중심에 있으셨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시나리오 쓰면서 쉬운 역할로 정혜린 배우님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기라는 캐릭터는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나리오 완성할 때까지 감을 못 잡은 상태로 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쓰지 않다 보니까 캐릭터가 되게 재밌게 많이 변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즉흥적이기도 하고 되게 온갖 도발을 하기도 하고 되게 자유로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할까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스틴 배우님을 이제 또 얘기를 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줌 미팅을 했는데요. 저스틴 배우님이랑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칭찬을 좋아하지 않고 다시 가고 싶거나 테이크를 아니면 부족한 게 있으면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놀랐던 게 이제 절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그 상태의 오염을 받아서 그러면 컨티뉴이티는 잠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테이크마다 다르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 영화에 보시면 이제 거의 다양한 테이크들이 컨티뉴이티보다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더 중심적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저스틴 배우님의 연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자리가 있기 전에 잠깐 대기를 하면서 감독님과 정혜린 배우님과 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연기를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해보면서
저는 스스로 그냥 승부욕이 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승부욕이 스스로한테 강한 사람인데 이번 연기를 하고 나서 더 나아지고 싶은 부분들이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찍었던 최근에 나왔던 하이라이트 메들리나 뭐 이후에 찍었던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 영화래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에서 제 연기가 조금 나아졌다라는 말씀들을 팬분들께서 꽤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뭔가 더 해보고 싶고 뭔가 그런 것들에 욕심이 생기는 걸 봐서는 앞으로도 충분히 연기를 만약에 더 하면 하겠다라는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네. 사실 처음에 이 영화를 기획을 같이 참여를 했을 때는 이 정규 앨범의 연장선이었다가 점점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감독님의 성향 그리고 감독님이 저와 함께 얘기하는 그리고 배우님들의 또 연기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걸 그냥 뭔가 이렇게 정규 앨범 연장선 하기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영화대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그 연결된 지점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이 영화가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의 단어와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내려고 하고 있는 정규 앨범에 관통하는 키워드의 단어가 사실 저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출을 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이 활동하는 시간 동안 제가 처음에 욕망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승부욕을 제가 발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반항심을 택했던 것 같아요. 왜 나란 사람한테서 나는 이런 걸 하면 왜 안 되지? 나도 이런 걸 잘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게 무조건 맞는 건가? 제가 좋아했던 예술에서는 뭔가 음악에서는 뭐 혹은 영화에서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봤을 때 굉장히 놀라곤 했었었는데 그런 예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이제 또 나중에 있을 콘서트까지 보시면 현장에서 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그래서 영화는 영화대로 잘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두 개에 관통하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봐주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스틴 민 배우님을 처음 뵀었던 게 꽤나 기괴한 분장을 하고 처음 뵀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대본 리딩할 때 처음 뵀구나. 그때도 사실 분장을 좀 하고 계셨었고 근데 그 분장한 모습과는 다르게 첫 대본 리딩했을 때 너무나 약간 젠틀하신 목소리와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되게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으시지만 되게 그게 좀 뭔가 아이러니하게 웃겼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딱 첫 현장에서 처음 뵀었을 때 이제 또 뭔가 또 다른 저의 생각했을 때 처음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땐 정말 다른 사람처럼 저스틴 민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처음에 남기로서의 모습으로 전 대사로 처음 뵀었거든요. 그날은 인사를 먼저 하고 잘 지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대사를 하는 모습을 처음 뵙고 그 다음에 잘 지냈어요 했는데 이번에 연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연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저스틴 민 배우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리액션을 잘 끌어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란 사람이 연기를 처음 함에도 불구하고 나 이 정도까지 나를 밀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주는 배우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저를 내다비쳐서 내몰아 볼 수 있는 사람과 연기를 해봤다는 거에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가져야 되는 또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처음에 남기와의 만남과는 다르게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역할로서 봤을 때 저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어야 했고 누구보다 편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사실 역할에서랑은 다르게 좀 찡찡거리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랬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연기를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해본 걸 또 누군가의 앞에서 해봐야 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원래 또
춤을 또 추셨었고 저도 또 춤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췄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공통점도 있었었고 그리고 연기하면서 사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 누나 역할로 나오는데 사실 저보다 동생인데 누나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꼈을 때 지금도 약간 누나라는 말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누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처럼 아무튼 그 극에서 뭔가 굉장히 든든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번 영화에서 많은 분량을 또 나와야 하지만 그때 정혜린 배우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면서 좀 뭔가 그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 말고 이 티키타카로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또 정혜린 배우님이 아니었을까 싶었던 것 같아요. 남기 역할을 했었던 저스틴 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첫 만남 그 현장에서 첫 만남에서 이야기를 안 했던 것처럼 긴장감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긴장을 많이 또 풀어주시려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다고 느끼고 그래서 아무튼 현장에서 너무나 재밌게 촬영할 수 있게 된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일단은 세영 감독님이랑은 작업을 꽤 많이 해봤는데 현장에서의 힘이 제일 강한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나리오에서 제가 못 보던 것들이 가장 많이 발현이 되고 근데 그 발현되는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리듬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보면서 항상 편집본이나 이런 결과물을 보면서 항상 놀랐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현장에서 되게 감독님이 이게 촬영도 같이 하시니까 이게 보는 되게 섬세한 눈들이 있으신데 그거를 되게 잘 포착을 해서 되게 유동적인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얼어 있을 때가 있는데 감독님 현장 항상 가면 일단은 다들 스태프분들하고도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나오는 되게 재밌는 상상하지도 못한 어떤 촬영들을 하게 되면서 저 또한 되게 물렁물렁해지고 계속 변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퇴근길에 항상 오늘 촬영 되게 재밌었다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었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우주님의 이제 행보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선택들 많이 해오면서 항상 이게 되게 이게 놀라는 감각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정신을 영화에 최대한 담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영화 자체가 되게 처음 나온 질문처럼 되게 자전적인 얘기 혹은 논픽션에 엄청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어쨌든 이 캐릭터도 이 배우님이랑 완전 정반대의 사람을 구축을 해서 이제 여태 어떤 페르소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재료화하고 가장 이제 맛깔난 픽션의 재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이게 찍었고요. 이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그냥 일단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하지 않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어떤 영화일지에 대해서 완전히 어떠한 편견을 안 가지고 봐주시면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달하는 그 예측 불가능한 그 장소 혹은 그 과정을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영화는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재밌는 리듬과 속도감들이 되게 특징적인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우주님의 중심으로 흘러가는 영화인데 정말 이렇게 많이 보시면서 원래 팬분들도 보시면서 너무 좋아할 것 같으면서도 처음 우주님을 영화관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주님의 매력에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뭐 사실 내부 시사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봐오면서 느낀 거지만 박세영 감독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또 시각적인 즐거움과 또 제가 평상시에 저의 장점이라고 꼽는 청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시청각으로 정말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시면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저의 서사를 되게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사를 빗대어서 만든 스토리들이 또 어느 정도 녹여들어 있는 이번 앨범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에 봤을 때 이런 걸 했었지, 이런 작품을 봤었지 하고 좀 남아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속도감이나 여러 가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엄청나게 뭘 이렇게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영화를 좀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해가 떠 있는 시간대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난다면 개봉하고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또 많은 질문 해주시면서 이 영화를 그 질문 속에서 더 재밌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귀한 질문 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꽤나 영화의 분위기와는 이 시간대가 또 뭔가 좀 상극일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 형태로 인사드리는 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스루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과 제가 존경하는 오준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